예, 관광자원해설론 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관광자원 해설의 역사라고 있어요. 똑같이 읽어 들어가기 전에 관광자원 해설의 역사는 그럼 언제부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역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무슨 문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멀면 소리가 좀 작게 들리니까 가까이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알도 레오폴드의 아버지인 루나 B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로키 산맥, 미국의 로키 산맥, 근데 고대 역사는 근대죠. 로키 산맥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환멸을 느끼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가족도 있는데,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다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개인 사정이고, 산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산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우연히 이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간단하게 요리로 가면 뭐가 있고, 요건 뭐 있고, 저건 무슨 모양처럼 생겼고, 그런 정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입소문이 나서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 정도를 역사라고 그래요. 지금 이 관광자원 해설의 역사는 대부분 교육학 쪽에서 나오는 역사를 차용,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교육학 쪽에서 왜 그러냐면 관광자원 해설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 자체의 구성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붙여 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개념에서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페이지를 봅시다. 1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자연과 과학 교육에서 해설 방법을 돋보이게 실천해 보인 사람은 코메니우스. 그래서 감각지각을 해서 어린이들이 물건을 보고 만지게 하여 가르쳤다. 실제의 물건이 없으면 모형을 만들거나 그림을 이용하며 정원을 학습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놀이방 같은 데서 흙을 만져보게 하죠. 물을 만져보게 하고, 바닥에 비닐을 깔고 막 그림, 물감도 칠해보고 하는 이 촉감을 속에서 이게 이런 거다라고 알려줬던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코메니우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저는 경험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철학가 중에 베이컨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거랑 경험해 보지 않은 거랑은 다르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처음 연애하면서 산낙지를 처음 먹어봤대요. 처갓집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했나 보죠. 그리고 순댓국도 처음 먹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집에서 가끔 그 식당 같은 데서 아버지가 이북분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해 보기 전에는 징그럽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걸 먹냐고.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쉽죠. 그러니까 경험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왈턴이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가 나오죠. 교육에서 최상의 원칙으로 감각지각. 여기서도 감각지각이라는 건 느껴보게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공기를 느끼고 소리를 느끼는 거죠. 아까 요가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가면 보통 바닥에 눕게 하죠. 초창기에는 그 요가 매트 같은 걸 깔고 다녔는데, 갖고 다녀서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 가을 같은 경우는 낙엽 위에 그냥 눕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우면서 느껴진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러면서
냄새 맡아지는 코로 들어오는 공기, 주변의 바람 소리, 산소리,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페스탈로치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얘기 나오고 뭐 옐로스톤 요세미테 공 나오고 로키 산맥, 아까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많은 학자들 또 일부만 갖다 놓은 거겠죠. 갖다 놓기로 한다면 뭐 이런 사람들 말만 갖다 놓으려고 그래도 해요. 그래서 요 참에서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번 과목마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우리나라 교육은요, 외우는 교육이 많았죠. 지금도 그렇고요. 외우는 교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이겠죠. 생물이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거기 보면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그러면 쌍떡잎은 이렇게 해서 떡잎이 2개가 나오는 거고, 외떡잎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쌍떡잎 식물의 종류, 외떡잎 식물은 뭐가 있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는데, 저도 중학교 때는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갖고 첫자만 갖고 외우죠. 그래서 식물의 분류, 식물과 동물의 분류 시스템, 무슨 종, 무슨 속, 어쩌고, 아무 그렇게 하게 하고요. 지금도 하니까 하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서 과인 효연 숙경영, 그러면 야 조선의 15대 왕은 누구야? 그럼 태정태세 이거 하고 앉아있죠. 거의 그렇게 외우는 기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핀란드요, 북유럽의 핀란드 교육계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많이 꼽혀요. 핀란드는 그냥 생물 시간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 밖에 나가자, 그리고 그 뒷산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논대요. 오늘은 봄이 되니까 이제 땅속에 있던 애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 그거 한번 찾아보자. 그럼 선생님 찾았어요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요, 얘는 잎이 2개인데 얘는 하나만 나왔나요? 왜 이렇죠? 얘는 아직 덜 자랐나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신기하다, 다 알고 있지만 얘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지? 얘는 밥을 조금 먹었나? 얘는 많이 먹고 그래서 2개가 나왔나? 자꾸 그런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고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숙제로 내지는 않는데요. 단지 이제 그걸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그 주에 또 나가면 그런 걸 자꾸 궁금증 유발, 호기심 유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흥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자원해설도 앞에서도 있죠.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궁금증 유발, 호기심 유발, 그러면서 흥미를 갖게. 우리는 관광은 뭐다? 노는 거. 제공하는 사람 왜 제공한다? 돈 벌게. 궁금하고 호기심을 느끼고 자꾸 올 거 아니에요. 자꾸 쓸 거 아니에요. 아, 이 맛은 뭘까? 궁금하면 거기 가서 또 돈 주고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자원해설의 원칙은, 자원해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얘기를 하면 뒤에 가서 자원해설가의 자질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누구나 해설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 남들하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금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이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얘기가 많죠. 말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집사람도 뭐 장모님하고 통화하다 보면 엄마 그거는 한참 30분 40분 통화해요.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서울 갔을 때 그때 얘기해 줄게.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건 뭔데?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또 동네 모임에 가면, 5가족 모이는 그 모임에 가면 대체로 이상하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게 자리 배치가 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요즘 우리 세대는 그렇게 돼요.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특히 인간은 다 그렇겠지, 특히 여성은 말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설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재밌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는 직업도 일종의 자원해설 비슷한 거라고, 뒤에 가면 이제 법적으로 가이드하고 자원해설가는 다른 거로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다. 그걸 합쳐야만 진정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행박사라는 여행사거든요. 주로 일본 전문 여행사로 출발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전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갔거든요. 여행박사는 뭐 예를 들어서 동경 1박 2일 뭐 그런 상품을 내놔요. 근데 반드시 그 상품 밑에 가이드 이름이 같이 나와요. 가이드 사진하고. 똑같은 날 출발하는 건데 가이드가 안범용이 가느냐, 가이드가 한상현이 가느냐, 가이드가 뭐 신동엽이 가느냐에 따라 모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 가이드는 15명이 안 돼서 그 여행 자체가 취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기에 마감이 되고요. 물론 해설만 잘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자기가 남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호기심 유발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면, 그러니까 쉽게 가서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거 1시간 2시간 떨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집에 오면 기분만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리랜서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죠. 내가 음식 좋아하면 음식 전문 자원 해설가가 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황교안인가요? 황교안 아니고 그 뭐 정치가고 황 뭐 있잖아요. 그 사람 신문에 칼럼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경제신문 기자였대요. 신문사에 들어가서 경제를 주로 하다가 경제 갖고는 비전이 없다 싶어갖고 아예 그런 쪽으로 들어 초창기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맛 칼럼니스트가 됐죠. 그래서 냉면, 뭐 순댓국, 전국에 안 가본 맛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연사로 불려가죠. 그리고 그래서 기획해서 가고, 또 제일 많은 게 또 설민석이요. 설민석은 한번 부르려면 무지 비싸요. 설민석과 함께하는 삼국 여행, 신라 여행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비싸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또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하면서 경험해 보세요. 뭐 물론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유행했던 게 그 인공지능 나오고 그럴 때 제가 고민했던 건 이 자원해설가라는 직업도 인공지능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는 게 많은데. 그런데 걔는 단순 지식 전달이에요. 단순 지식 전달.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물론 인공지능도 보겠죠. 그런데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랑 기계가 얘기해 주는 거랑 세대가 달라지면 기계를 더 선호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때까지도 그게 훨씬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기계가. 그렇죠. 기계. 또 한동안은 이렇게 VR, AR 쓰고 퍽 보면서 그거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방에서 전 세계를 관광할 거다. 굳이 고생스럽게 여행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선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AR 게임방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전에도 반짝 떴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 생각은 이 게임의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합니다. 하드웨어가. 그죠? 사진의 질이라든가 소리 사운드라든가. 그러니까 게임방을 설치를 해놓고 그걸 못 따라가면 어느새 도태되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한두 개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해운대에도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학이 발전을 해요. 인공지능도 발전을 하고. 그러나 해석, 설명의 기술은 그닥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책을 안 읽는 세대라고.
왜냐하면 굳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네이버가 잽싸게 가르쳐 주니까. 그죠?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랑 네이버를 통해서 배우는 거랑은 다르죠. 느낌이. 그게 바로 감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사태에서도 만나지 말아라 하죠. 회의도 비대면으로 해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악착같이 만나고 싶어 해요.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신경 쓸 거 없고 좋은 거 같이 느끼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건 별로지만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관심들을 논하고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러니까 한가에 그렇게 카페고 뭐고 9시에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강가로 가서 거기도 지금 막아놨죠. 그게 뭐냐? 인간의 기본 심리구나.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갈망,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같은 여행이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서 하는 여행은 재밌죠. 똑같이 그렇게 제주도 2학년, 사실은 2학년들은 지금 2학기 때 여러분들만 2학년들만의 답사로 제주도를 갑니다. 매년 그래 왔어요. 올해만 지금 못 가는 거죠. 제주도 가면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그러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고 여자가 많고. 그런데 제주도 가보면 여자가 많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가 많다고 그러고 왜 여자가 많을까?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그렇게 삼다도 삼무도 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은 나요. 그 외우는 걸로 만족해요. 왜 여자가 많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죠. 섬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뱃일을 하러 가죠. 여자들은 해녀를 하죠. 잠깐만요. 아유, 재채기 하면 안 되는데 저만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 불고 하다 보니까 해일을 만나고 조난을 당하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도 남자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엔 돌이 많죠. 바람은 많이 부는 건 됐고. 근데 제주도에 보면 돌담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풍 속에도 콘크리트 건물들은 벽이 떨어져 나가는데 돌담은 안 무너져요. 아주 기술적으로 쌓았죠. 근데 쌓는 것도 기술이지만 제주도의 돌 자체가 현무암이라 구멍이 송송송송송 나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요.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 센 바람이 불으면 막으려고 뒤집다 애를 쓰면 얘가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근데 바람이 불면 지금 사이사이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는 제주도에는 그 관광버스와 더불어 기사와 더불어 안내하는 그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기사님들이 그걸 다 하시거든요. 설명을 해줘요. 물론 뒤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은 자고요. 뭐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재밌어요. 또 제주도의 민속마을에 가면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굴뚝이 없어요. 신기하죠. 과학적으로는 그 돌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연기가 빠져나가서 없는데, 연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열도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뚝을 안 만든 이유는 제주도는 해적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본 해적, 우리는 일본 해적은 많겠죠.
그러니까 해적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거기 마을이거든요. 마을로 쳐들어가면 노략질할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알리는 거예요, 굴뚝은.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제주도는 시집을 가도 시부모하고 따로 살아요. 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으나 건물이 자체가 달라요. 옛날부터 독립된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근데 요즘에 여행은 제주도 가서 바다 좋다, 호텔 좋다, 이거 맛있다, 그런 것만 하거든요. 대체로 그게 초짜 여행자들이요. 근데 여행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취향이 달라져요. 남이 안 가본, 그게 이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최상의 욕구까지 가는 거죠. 점점 그런 계층은 많아지겠죠. 그런 거는 책으로 내가 흥미만 있으면 책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똑같은 책을 2권을 주문해서 한 권을 옆반 교수님한테, 한 교수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바보같이 있는 책은 또 사찰에는 뭐도 있고 있다 하는 그런 자원해설에 관한 책이에요. 사찰에는 삼신할미도 있다고 그래요. 삼신할미가 뭔데요? 우리 집에 애 낳게 해주세요. 그 애를 점지해줬다나 뭐 했다나 그런 게 있죠. 영도에는 영도할미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불교는 나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 토착 신앙이 있었죠. 호랑이를 모시고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복잡한 신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토착 종교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죠. 그게 부딪히는 거는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는 원래대로 자기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미신이고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 항상 싸움이 나죠.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고요. 불교는 얘를 살짝 끌어안았죠. 그래서 범어사에 가도 그 초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이 없고 단군 할아버지도 있고 무슨 이상한 동물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절을 해도 같은 절이 아니에요. 달라 보여요. 절마다 절에 있는 건물이요, 전각이라고 그러죠. 그 건물들의 이름이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설명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연찮게 한번 접해보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이 뭐 몇 년도에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그런 걸 맥락을 하면 사라지죠. 제가 갔던 그 포석정 여행처럼요. 그거는 잘못된 해설이에요. 그거는 민속학자들이나 뭐 대학원급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류의 해설이 무지 많아요. 몇 년 전에 외국인 자원 해설가를 부산시에서 뽑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으로 갔죠. 거기엔 저도 있고 부산시 자원해설가협회 회장도 있고 또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외국인 미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인지 영국인,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질문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기요 옆에 그 자원해설가협회 회장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통도사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설을 하세요? 그분의 답은 제가 저희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해설은 따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님한테 저희 해설을 잘 들으시고 그걸 각 가정의 아이들한테 따라 설명해 주라고 권고를 한대요. 추천을 한대요. 속으로 지랄이다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족하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고, 아이들이 투덜투덜대고 짜증을 내면 그 여행은 망한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해설가 협회장조차 자원에 대해서는 뭐 박사급일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여행이나 관광을 모르시는 거죠. 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 분야가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광을 공부하죠. 관광은 뭐다? 노는 거, 즐기는 거. 여행계의 욕구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과목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원해설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건축도 모르고 음식도 모르고, 야, 그거 하는 놈이 어딨냐? 지금부터 네가 흥미가 있으면 흥미 있는 분야를 하나 해서 책도 읽고 먹으러도 다니고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자원해설 중 어쨌든 자, 요 정도 하고, 코로나도 없고 태풍도 없어 놓으니까 재난 문자가 안 와서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자원해설론 3주차 두 번째 자해 3.2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